자, 매일 살펴보는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입니다.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을 파트를 좀 나누기로 했어요. 우리가 mRNA 관련 종목들 많이 넣어놨죠.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목을 한 영상에 담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자, 파트 1에 프레스티지 형제들과 바이넥스 예전부터 제가 제일 많이 찍던 종목들이죠. 휴메딕스, 이수에치사, 제테마 이렇게 컨소시엄의 이제 대표주자들 격인 그리고 이화전기, 종문당, 바이오 보령제약 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게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예정이고요. 일단 파트 1인 프레시 바이오로직스, 프레스 바이오파마, 바이오넥스를 보겠습니다. 이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에 속해 있으면서, 그러고 이제 직접적인 또 수혜도 보을 수 있는 프레스티지 형제들인데,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살짝 밀리고 있죠. 코스피 0.5%, 코스닥 0.19%,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명절 전에 이렇게 이제 조금 지수가 밀리는 경향이 조금 더 다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자, 월봉에서 일단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가 5개월선 돌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짝 무너져 있죠. 하지만 이런 친구들을 전체 형태를 보면, 이게 이제 주봉 차트예요. 바이오로스의 주봉 차트인데, 자, 주봉이라는 게 한 주간, 일주일간의 캔들을 보여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3시 반이 되면 이렇게 봉 하나가 캔들이 완성이 되죠.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이제 명절 전 마지막 거래일이 되죠. 자, 이 주봉에서 보면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어요. 한 바닥, 두 바닥, 쓰리 바닥. 그러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전형적인 박스권 주식이죠. 13,000원대를 가면 요렇게 자 15,000원대 13,000원대 가면 15,000원대 이번에 13,000원대 근처 왔다가 좀 오버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17,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해도 결국은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일단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프레이스 파바가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제 주식인 자 로직스도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추세는 잘 살아있어도 결국 어차피 오늘 또 예전 박스권 하단까지 오는 모습이죠. 3% 이상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직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게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자, 13,000~14,000원 근처 초반에서 매수, 그리고 15,000원대, 67,000원대 매도, 이렇게 이제 갖고 놀다가,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의 수익을 실현하다가 완벽히 돌파해주고 나갈 때, 이때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푸트니크 V 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지부진한데, 사실 WHO나 EMA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추가 서류를 아마 전부 다 제출 요구를 했을 거예요. 지금 WHO 쪽에서도 추가 서류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서류가 들어가고 WHO, EMA 승인이 나야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은 사실은 확실히 좋아지긴 하는데, 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스푸트니크 V를 포함한 백신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서 스푸트니크 V도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그 계약 취소당하고 물량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사실 물량이 부족하거든요. 이 물량을 우리나라 이 프리스바이 파마 또 이렇게 이제 로직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이렇게 이제 수출길을 열려주는 건데, 자, 문제는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박스권에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떤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박스권 탈출이 중요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프레스바이오 로직스 대응할 때는 13,000원부터 16,000원, 7,000원대까지 대응하는 게 맞아요. 아주 큰 흐름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도 전형적인 박스권에 있어요. 자, 이 친구도 월봉에서 보면 자, 5개월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 추세 유지가 돼 있죠. 자, 주봉에서도 프레스바이오로서 똑같이 이렇게 보면 다중바닥 예전에 상장했을 때부터 이 가격대를 잘 안 깨요. 자, 이때 가격대가 얼마냐면 27,000원대입니다. 따라서 프레시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27,000원부터 이렇게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38,000원. 조금 오버시티 나면 4만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갭을 두고서 계속 박스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11,000원, 12,000원대를 돌파해주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만 못 돌파해주면 결국은 다시 또 박스권에 갇히죠. 그럼 이 친구 대응할 때는 역시 27,000원대 매수해서 38,000원대 매도, 27,000원대 매수, 38,000원 매도. 오히려 박스권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쉬워 보이고, 때에 따라서 박스권 중간 왔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저점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20주선 기준으로 분할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저번 주 어제에 있던 저점이 훼손하지 않고 있죠. 60일선인데 요즘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스푸트니크 V가 물론
꼭 WH나 EMA 승인이 나면 플러스 알파로 더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 부분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C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들의 수급 상황을 보면 아직은 외국인들이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하죠. 한쪽 방향으로다가 쭉 방향을 정해서 쭉 매수해 주는 게 아니라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매수 매도가 혼조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한 방향으로 결정이 안 된 분위기고 이렇게 사모펀드들 일단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마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기타 금융보험 기관 좀 팔고 사모펀드도 팔고 외국인들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외국인들 자체도 역시나 박스권 매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쭉 추세를 틀어놓은 게 아니라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추세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이렇게 역시 우리도 외국인들처럼 저점 매수, 박스권 상단 매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제일 걱정이 되는 바이넥스인데 바이넥스는 17,000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 17,000원일 때 바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는데 50억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좀 약하긴 한데 더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도 17,600원대인데 이 17,000원대를 기준으로 잘 버텨줘야 앞바닥, 투바닥,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이때 16년도 7월달 이제 깨서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라고 그러죠. 여기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하고 아직은 전형적으로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추세가 우하향이라는 건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했을 때 위험했기 때문에 벌써 우하향인데 특히 20개월선 장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해줘야 되는 20개월선도 이탈했죠. 그럼으로써 추세가 깨졌습니다. 자, 다행인 거는 그나마 17,000원대 기준 돌아섰고,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저번 주 여기 깨지 않고 있죠. 여기 박스권 이렇게 해서 형성이 돼 있어야 돌파 안착하고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넥스 17,000원대를 기준으로 잘 대응하는 게 맞고, 자, 투자자분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팔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팔고 있고, 이렇게 지금 9월 달에 봐도 역시나 이렇게 계속 매도 하루도 안 쉬고 좀 팔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연기금도 팔고 있고 바이넥스에 대한 시각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거나 추세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나마 17,000원대를 기준으로 박스권이라도 형성하고 전저점을 지켜줘야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시 40분인데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이죠. 물론 아까 이 장 중에는 거의 뭐 셌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매도세는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오늘은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도 오늘은 기관들의 매도세를 해서 코스피가 0.57% 가까이 밀리고 있고 자, 코닥 시장도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세가 거세죠. 특히 오늘은 외국인들 코닥 시장이 많은 매도가 있어서 코닥 시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 지수 차트 보고 가면 오늘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 차트를 꼭 신경 쓰라고 그랬죠. 역시 상단에 붙어 있죠. 이렇게 박스권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깔끔하게 탈출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1065포인트 전고점만 가면 밀리는 코닥 지수가 어떻게 보면 전고점 맞고 자꾸 밀리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세. 우리 바이넥스 프리시바이오 형제하고 이런 친구들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지수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코스피도 보이시죠? 정확하게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형태가 돼요. 저점이 3,000 초반 포인트부터 자, 이렇게 고점이 지금 3,20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강력한 주도주라든가 이런 게 없고 전체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힘이 없고 박스권에 갇혀 있죠.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상단권에 가면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하단권에 오면 조금 샀다가 다시 상단권에 가면 매도하는 이런 형태들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좋은 이슈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프레시 바이오로직스하고 파마, 바이넥스는 꾸준히 계속 영상 찍고 다음 시간에는 파트 2인 휴메딕스, 훈스글로벌 등 나머지 종목들도 순차적으로 스푸트닉 V 관련해서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